네, 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부동산 등기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보자마자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올해 문제는요,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한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 번째가 바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즉 개수 문제는 개수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올해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 형태를 모두 다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의 멘탈을 조금 흔들기 위한 그러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설을 볼 때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했다. 예년보다는 상승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지문 중 가장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개수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수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항상 마지막에 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 지문 하나만 틀려도 이 문제는 배점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학급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개수 묻는 문제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그나마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설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해설 부분 보시면요. 자, 외국에서 발행된 외국 공문서나 또는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확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각호의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외국 공문서의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아포스티오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자, 중국도 이번에 협약국에 가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 시험에서는 미국과 일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협약에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영사관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요 기억번 부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국가에 있어서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나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함정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 각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 첨부 정보가 외국의 영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라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나라에도 미국 영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장소는 우리나라 범위 내죠. 그래서 보시면 주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라면 예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 안에 있는 영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거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신 선례가 있습니다. 이 최신 선례는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다루어 봤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아포스티유 확인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일 때 받는 것이므로, 자, 칠판 보시면요. 본국 관공서라면 이거는 외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포스티오 확인 대상 맞습니다. 본국 공증인도 아포스티오 확인 맞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제외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증인도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 외국에서 공증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포스티오 확인 대상이 아니다. 자, 요걸 전제로 해서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자, 기억번입니다. 자,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자, 미국인 갑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권한을 을에게 수여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그 다음이 사실 포인트예요. 자, 보시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죠? 다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공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한국 공무원이 있겠네요. 자, 아포스티오 받는다 마는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니은번. 자, 그냥 니은번이네요. 자, 이번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 권한을 을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자, 잘 보세요. 한국의 주재는 미국 공간입니다. 그러면 미국 공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아포스티유 제공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여기 칠판 한번 보시면요, 단서 보셨을 거예요. 주한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가 아니라면 일단은 그 장소가 한국이죠. 이때는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특칙 적용해서 보시면 한국에 주재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 아니다. 여기를 많이 실수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일본인 갑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권한을 을에게 수여했습니다. 자, 일본인입니다. 자, 상속재산분할 협의 위임장을 작성했어요. 자, 일본은 협약국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는데 일본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이 일본 나라의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외국 문서 맞나요, 아닌가요? 외국 문서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외국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야 됩니다. 자, 밑에 리을본 보겠습니다. 미국인 보겠습니다. 자, 미국도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재산분할 협의 위임장을 작성할 때 우리 미국은요, 인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미국 공증사무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죠? 본국인 미국이죠. 외국 공문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때는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 맞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디귿번과 리을번에서 2개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전 시험에서도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마지막에 푸시는 것을 권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의 등기 신청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보세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형식을 앞에다가 출제해서 난이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자, 등기 신청인 중 옳은 것. 자, 그런데 앞에 1번 문제랑은 달라요. 1번은 개수를 문제지만 2번은요, 이렇게 나열식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2번 문제는 맞추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거죠. 소거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용 보겠습니다. 수용은 강제로 취득하는 겁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채무를 전부 변제하게 되면 이 근저당권도 기본적으로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권리는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들어갈 때도 공동이 원칙이라면 나올 때도 공동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는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단독이 아니다. 니은번 틀렸다. 자, OX는 항상 지문 앞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도 권리에 대한 말소죠. 권리에 대한 말소 단독이 아니라 공동신청이다. 디귿번도 틀렸다. 자, 이번에는 리을번 보겠습니다. 요 리을번은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신탁은요, 재산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믿고 맡겼다라는 뜻의 신탁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및 신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은 공동신청이지만 신탁 등기라고 나오면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나요?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 맞는 질문이네요. 자, 미음번 보겠습니다. 재신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신탁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를 넘길 때는 공동이지만 신탁 등기는 단독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재신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 그 다음에 원래 신탁의 수탁자가 지금 무슨 등기를 하려고 하죠? 신탁 등기를 하려고 하죠? 신탁 등기는 무조건 단독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공동입니다. 자, 그러면 미음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 한번 볼까요? 해설. 자, 리을번과 미음번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미음번도 한번 볼까요? 자, 신탁 재산이 되었다가 한 번 더 다시 신탁하는 것을 바로 재신탁이라고 해요. 이 재신탁을 할 때 소유권을 넘기는 권리 이전 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 수탁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 신청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신탁 등기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새로운 신탁 수탁자가 단독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권리 이전인지 그냥 신탁 등기인지는 제가 반드시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때도 많이 연습을 했고요.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에서도 연습을 했던 부분이죠. 자격자 대리인의 자필 서명 정보는 202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서명한 보증을 쓰라는 겁니다.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전자신청의 경우에도요. 자필 서명 정보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모든 문서가 데이터 형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캔을 해서 파일 형태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면제된다 안 된다? 면제되지 않고 제공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스캐닝 방식으로 제공은 해야 됩니다. 1번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보시면요. 등기 의무자로 확인하나요? 등기 권리자로 확인하나요? 등기 권리자죠. 자, 여기서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반드시 등기 기록상 의무자, 즉 불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등기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가 한 3살밖에 되지 않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3살짜리일까요? 법정 대리인일까요? 법정 대리인이 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누구를 써줘야 될까요? 의무자는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을 써줘야 됩니다. 이 부모님은 등기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필서명정보의 등기 의무자란에는 누구를 기재한다? 미성년자를 기재할 수밖에 없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기록한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한다라는 것은 지금 소유자가 2명이네요. 자,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소유권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럼 갑도 의무자, 을도 의무자예요. 누구를 확인해야 될까요? 모두를 확인해야죠. 자, 따라서 그중 1인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모두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확인하고 나서 문서는요, 한 장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칸을 추가해가지고요, 의무자 2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구분 건물과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대지권이 함께 등기 신청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필 서명 정보는요, 이 대지권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은 동일성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를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 정도만 써주면 되지 100% 구체적인 표시가 있을 필요는 없다. 자, 문제 4번 보기 전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한 해설이죠. 전자신청의 경우 스캔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스캔해서 넣는다는 것은 넣어야 되는 것이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해설이에요. 의무자가 수인 가장 대표적으로 공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때죠. 자, 이때도 자필 서명 정보를 다시 자필 서명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의무자를 모두 확인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장으로 넣을 수 있다. 다만 확인은 모두 다 해야 돼요. 즉 모두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약방의 감초죠. 항상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판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도 여기에 포함돼요. 어떤 판결? 형성 판결 중에 공유물 분할 판결.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을 상대방으로 해서 제기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 서류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이긴 것으로 등기가 되겠죠. 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보완 항소, 추원 항소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다는 것은 갑이 등기를 하게 된 그 원인 판결이 취소되었죠. 그 다음에 갑의 청구가 또 기각이 되었다면 을 입장에서는 갑이 가져간 등기를 말소하고 싶을 거예요. 다만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말소를 명하는 이행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죠. 자, 따라서요, 이 재심의 요 항소심, 다시 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이죠. 항소심 판결문은 형성입니다. 요 판결문 가지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주의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바로 등기할 수 있는 형성 판결이죠. 자, 승소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요. 지금 보시면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는 못 하나요?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승소한 자만 하여야 한다, 패소한 자는 못한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고요. 의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어요. 땡땡 조서,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화해조서, 가사조정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그에 가름하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자, 가처분. 이 가처분 결정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가처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받으면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가처분 결정 가지고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항상 법원의 촉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 한번 보시면요. 3번 지문입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원고피고 불문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의 판결은요,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도 포함되어 조서, 그 다음에 가사조정조서,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또 옳은 지문을 고르시오입니다. 사실 이 지문은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지문 보고 바로 우리가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데 약간 불안하니까 나머지 지문들도 우리가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등기는 미리 찜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를 하고 나면 당연히 본등기가 전제가 될 겁니다. 당연히 본등기를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 등기 맞습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것만 가등기가 허용됩니다. 아니, 본등기가 안 되는데 가등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 언제 물권 변동이 그렇게 발생하죠? 가등기일 때 발생하나요? 본등기일 때 발생하나요? 본등기일 때 발생하죠. 그럼 본등기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미리 찜하는 게 바로 가등기예요. 아니, 그러면 본등기 못하는 것을 가등기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것만 가등기를 할 실익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맞는 지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권자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A가 공유물 보존행위 중에서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 B는 아직 매매 대금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자신 거 신청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것까지 신청해 줄 수는 없다. 자, 2번 틀린 질문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질문 보겠습니다. 2인의 공동 가등권자 중 자, A와 B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A가 가등기 이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 B한테 양도했습니다. 자, 지금 A가 자신의 권리 모두를 B한테 양도했다면 이제 B가 단독으로 가등기권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본등기도 B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요 A에서 B로 넘겼다는 등기는 남겨놓고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한 사람 B 이름으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 양도, 즉 A에서 B로 넘기는 등기를 당연히 먼저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3번도 틀린 지문.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자, 보시면 소이등 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침해하는 등기는 우리가 보통 직권 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보다 먼저 맞춰진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럼 이 가압류는 함부로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보시면 보세요. 가등기보다 먼저 맞춰진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그 가압류의 기초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졌어요. 자, 이런 등기는 직권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가압류 원인이 가등기보다는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1번 해설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가등기는요, 당연히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럼 어떤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라는 이 8가지 권리에 대한 내용들만 등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자, 여기서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멘탈 관리가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계속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많이 나왔다면 그냥 7번부터 바로 풀어 가시면 돼요. 핵심은요, 멘탈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순서대로 먼저 맞추고 난이도 높은 것들을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은 지금 한번 넘어가 보고요. 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통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저당권이죠. 이후에 기계기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으로 갈 때는 목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목록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죠. 자, 그때는 우리가 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자,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권리의 변경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기구가 일부 멸실되었습니다. 자, 일부가 멸실되었다는 것은 기계가 처음에 여러 개가 있었다가 그 중에 한두 개가 멸실된 것을 의미하죠. 자, 이때는요, 목록만 조금 바꿔주게 됩니다. 없었다가 새롭게 들어갈 때는 목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목록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이 목록 변경은요, 일단은 만들어진 이후에 조금 바뀐 것을 의미해요. 자, 이 목록 기재 변경 등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기계기구가 일부 멸실되었다는 것은 부동산의 담보가치, 즉 기계기구의 담보가치가 감소되었네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의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있습니다.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해도 저당권자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없다, X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종전 목록이 있네요. 자, 그런데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했습니다. 이때는 권리 변경인가요? 목록 변경인가요? 목록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목록 변경으로 처리하게 되죠. 자, 그때는 새로 추가된 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고, 자, 이때 자 보세요. 요 목록 변경은 누가 단독으로 한다? 소유자가 단독입니다. 단독. 신청 인감 증명은 첨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인감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요,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넣습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의무자는 아니죠. 단독 신청이니까. 자, 넣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요. 저당권자의 승낙은요. 저당권자의 승낙서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기계가 추가되면 담보 가치가 늘어나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정답은 1번인데 여기는 해설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공장저당이 성립될 수 있으려면요. 부동산의 소유자와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공장저당이 허용됩니다.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와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공장저당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보시면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뭐 동의서 넣어도 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토지는 A, 건물은 B. 그래서 소유자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건물의 소유자 B가 기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랑 소유자가 똑같나요? 그렇죠. 자, 따라서 건물만 공장 저당을 하고요. 토지는 보통 저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설례로 가볼게요. 자, 갑과 을이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갑도 공유자죠? 즉 소유자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소유권 안에 공유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안에 기계가 있는데요. 누가 단독 소유다? 갑이 단독 소유다. 자, 그러면 이 갑이 이 건물에 대한 공유자로서 소유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으로 다시 오시면 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장 건물 전부와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공장저당으로 설정할 수 있다. 좀 생소한 지문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소거법으로 우리가 나머지는 다 뭐 반복되는 지문들이니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1번과 3번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사람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인데, 자, 이런 것들은 부기 등기이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은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뭐 권리 변경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 내 승낙은 기본은 부기 요건입니다.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 승낙 있으면 부기 등기예요. 그런데 승낙을 받았으니까 부기.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 대한 목적. 다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부기.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이거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행정관청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라면 판결이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바로 정답부터 볼까요? 자,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무관청 허가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소유권 이전. 자, 행정관청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라면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반드시 암기해달라는 부분이 당연히 또 시험에 나왔네요. 자,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법인은요, 재산이 본질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요,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죠. 자, 기본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정관에서 기본 재산이 빠져요. 정관을 변경시키게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학교 법인은요, 애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요. 교지, 교사, 체육장, 애들 교육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관할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알 수 없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전통사찰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언제 합격했죠? 제시 합격했다. 소문 제시. 소문 제시.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 소문 제시. 문이 여기 있네요.
소문 제시. 제한 물건이라면 시도지사의 허가.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불만 있는 자는요, 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방법원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등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했다라는 것은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준 거죠. 그럼 누가 기분 나쁘죠?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기분 나빠요. 신청한 사람. 그럼 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럼 권리자도 아니 왜 안 받아줍니까? 내 신청을. 의무자도 신청할 때 왜 안 받아줍니까? 내 신청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요, 신청했던 사람이 따질 수가 있어요. 누가? 권리자나 의무자, 공동 신청한 사람도 따질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채권자가 열심히 대위해가지고 마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채무자가 신청에 따라서 말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자는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채무자가 가서 말소하고 또 만들어 놓으면 말소하고 또 만들면 말소하고. 자, 그때는요, 이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요, 29조 1호 2호를 위반해서 마쳐진 등기는 당연 무효입니다. 하지만 3호 이하는요, 당연 무효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3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간과해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 당연 무효가 아닌 사유로 가지고는요, 이의 신청으로는 다툴 수가 없다. 맞는 지문. 동그라미 4번. 자, 저당권 이전은요, 자,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양도인이 바로 의무자, 양수인이 바로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 둘이서 애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 등기를 얘네들이 알아서 등기를 맞춰놨는데 갑자기 저당권 설정자가 이의 신청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애초에 요자에 승낙도 받을 필요가 없는 등기 신청이거든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부분이 틀렸네요. 자, 9번의 정답은 4번. 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은요, 틀리신 분 없으시죠? 이거는 여러 번 반복됐던 기출지문이 또 그대로 정답지문으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한번 볼게요. 자, 임의차 그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 익숙한 내용이죠. 그 다음 지적공부상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들어가 있던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었던 자였잖아요. 자, 따라서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소유자였던 자는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뭐 지나가는 지문. 동그라미 2번. 자, 그렇게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요, 의무자가 있나요, 없나요? 의무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의무자네요. 그자 인감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인감은요, 용도가 있습니다. 매매라면 매도용, 매매가 아니라면 매도용이 필요가 없는데요. 자, 지금 보시니까 이 등기 원인이 매매인가요, 아닌가요? 매매는 아니죠. 자, 따라서 인감증명은 제공하여야 하지만 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 자,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명의 회복은요, 매매랑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매매는요, 이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하죠. 이번 기회에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명의 회복은요, 원래 내 소유였어요. 처음부터 내 소유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취득한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판결을 받아 신청하든 단독 신청하든 날짜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함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날짜 쓰지 않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쌍수, 시진, 진 두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쌍수, 시진 경우에 있는 그 두 문자는요, 어떠한 동의, 허가,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 농취증 제공할 필요성은 없다. 요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3번 지문.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압류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칠판 한번 볼게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야지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가압류는요,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중을 기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세권의 종료를 조건부로 하거나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그 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가압류는요 항상 법원의 촉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압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일부 말소 의무로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 아니 법원이 열심히 촉탁해서 가압류를 만들어놨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이렇게 권리를 수정했다면, 권리를 말소했다면 이거 법원에다가 알려는 줘야 됩니다. 네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직권으로 좀 수정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라고 얘기는 해줘야 돼요. 맞는 지문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자, 다수의 채권자입니다. 자, A, B, C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채권자 C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9천만 원의 돈을 A, B, C가 함께 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C가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줬는데요. 자, C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변제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변제 받았으면 저는 빠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일부 채권자가 저는 빼주세요라는 해제 신청을 해서 자, 요 해제 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변경적인 촉탁이 떨어집니다. 법원에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는 요 사람 빼주는 거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 변경 등기를 하고 당연히 금액도 줄어들겠죠. 얼마?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빠졌으니까 6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청구 금액 변경 등기도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는요 인적 결합 관계가 없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자, 그럼 공유 지분에는요 가압류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합유는요, 자, 주의해야 돼요. 합유, 지분에는 안 돼요. 하지만 합유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는요, 양도도 가능하고, 압류도 가능하고, 가압류, 경매 다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함정이에요. 보세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됩니다. 합유 지분에는 안 돼요. 하지만 합유물은 된다. 이게 정답이었죠? 뒤에 가시면 요 내용이 똑같이 또 정답 지문으로 나옵니다. 요 합유 지분 안 된다가. 그래서 한 가지 법리만 잘 기억하시면 이 문제도 맞추고 저 뒤에 문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1번에 대한 해설이에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세권이 종료되어야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전세권이 종료되면 언제나 뭐 제한 없이 인정되지만 아직 전세권이 살아있다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 지분은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강제 경매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물 전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가압류, 압류 전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합유는요 인적 결합 관계가 있죠.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와 분리해서 지분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요 가등기도 안 되고 가압류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경매 개시 근저당권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나왔던 지문은 요 2번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원테이크로 쭉 25번까지 한 번에 쭉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예요. 지상권 또는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수험적으로는요 땡땡 기간 나오면 반드시 임의적이에요. 땡땡 기간 지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급 시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약정이 있으면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기를 방지한다라는 것은 유상 계약일 때 투기를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료라는 대가가 있을 때만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료 지급이 있어야지만 토거허를 넣습니다. 지료가 없으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무를 불문하고가 틀렸어요. 유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공중에 떠 있는 뭐 수목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의 구분지상권은 허용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등기하는 것으로서 계층적 구분 건물에서 특정 계층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할 수 없다. 요 3번, 4번은 사실 엄청나게 반복되었던 지문일 겁니다. 자, 내용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 문제는요, 사실 학급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1번 문제도, 3번 문제도, 4번 지문도 시험에서 기출로 엄청 많이 연습했어요. 자, 그럼 2번은요, 안 했냐? 2번도 했습니다. 대가가 있을 때만 토거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이거는 약간의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자, 표시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현재 효력이 없으면 뭐 주소 바뀌었다 해서요, 그 주소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갔다고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이미 말소되었다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번호가 없다면 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중에 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라도 번호를 추가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의 방식으로. 자, 동그라미 4번 등기명의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가 된대요. 조직만 조금 바뀐 거예요. 자, 그때는요, 동일성이 있다 없다? 회사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이전 등기를 할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요. 해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바뀐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주소가 이미 바뀐 사정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의 입장으로서는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신청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는 자연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의 본점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주소 변경에만 적용이 있지 개명 등일 때는요,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시라는 것도 어떤 것들을 의미하죠? 성명, 주소, 번호,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주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변경 사실을 증명하면 의무자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표시 중에 어떤 것만 주소만 생략할 수 있지 성명이나 번호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소만 생략할 수 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뭐 나머지 소거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드렸어요. 주소만 생략할 수 있다. 주소만 직권으로 해준다. 표로도 제가 요약 자료집에도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4번 문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조금 애매한데, 항상 문제는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따라서 우리가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무자인 갑이 상속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등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갑의 채권자는요, 대위에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대위 등기를 하려면요, 피보전 채권과
대위 권리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가진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게 되면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압류 채권자는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거쳐서 의무자의 표시를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처분과는 다른 거죠. 이 가처분은요, 상속등기에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거, 포괄승계 인에 의한 법리에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위 등기에 의한 신청을 할 때는요, 돈 빌려준 채권자의 어디까지 써주죠? 성명 써줍니다. 주소 써줍니다. 번호는요, 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는지도 써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신청했냐면 내가 신청했다. 성명과 주소 써주고요. 너가 왜 했니? 나는 피보존 채권 때문에 했다. 대위 원인이 있다. 라는 것을 등기부에다가 써줘야 되죠.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답은 3번, 4번 맞는 질문이니까 소거법으로 본다면 2번인데요. 2번이 좀 애매합니다. 자, 대위 등기 신청은 한번 잘 보세요. 대위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누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채무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 신청이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문으로 나왔다면 맞을 확률도 높겠지만 가장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확실하게 다 맞는 질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1번 첫 번째 줄부터 읽어놓 볼게요. 자, 등기 신청에 대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물권 변동을 갖추게 하려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가요, 협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방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는요, 상대방한테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노란색만 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자, 등기 청구권이란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자, 민법상 매매 계약에 기초한 등기 청구권, 증여 계약에 기초한 등기 청구권, 민법이라는 법률에 따른 권리로서 이행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사법상의 권리이고요.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요, 소송의 방법으로 실현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등기 청구권과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구별해야 될 개념이라는 것은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청구권은요, 상대방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고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예요. 자, 따라서 공법상의 권리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채무자의 실체법상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소송이라면 사법상 행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위에서 신청이라면 이거는 등기 신청권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보실게요. 소송을 물어봤나요? 대위 등기 신청을 물어봤나요? 대위 등기 신청을 물어봤죠? 자, 대위 등기 신청을 물어봤다면 채무자의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옳지 않은 것, 나머지가 다 확실하게 맞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소거법으로 풀어주시면 그래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합유 지분은요, 등기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을 명의로 등기된 합유 부동산 중에 갑 지분에 대해서 채권자 갑의 다시 병에 의한 강제 경매. 자, 지금 보시면요, 갑과 을이 합유입니다. 합유인데 갑, 이게 바로 합유 지분이죠. 합유 지분에 가압류 경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허용될 수 없다. 보세요. 여기서도 요 내용 하나만 알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두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합유에서는요, 실질법적으로는 지분을 가지지만 등기부상 지분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2번만 봐도 1번 바로 유추가 가능한 거네요. 2번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단독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유로. 자,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갈 때는 그때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간다. 맞는 질문.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합유자가 2명이에요. 자, 2명인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자는 등기 신청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돌아가셨으니까 그자는 등기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간다? 잔존해 있는 한 명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잔존하는 합유자는요,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스스로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는 질문. 자, 1번에 대한 해설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해설 자료 참조하시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공적 정보를 증명해야 돼요. 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들어가 있으면 소유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자의 상속인은요,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를 그대로 쓴 게 아니까 직접 보존 등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이전 등록 받은 자는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토지국가 나옵니다. 토지국. 자,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다면 보존 등기를 다이렉트로 신청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때는 공유자 전원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것까지 내가 같이 합을 1을 만들어서 하는 보존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자 중 한 명이 전원을 위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주된 건물에 사용해 제공되는 부속 건물. 자, 이 부속 건물, 그 다음에 주된 건물에 나왔다면 항상 대장 개수별로 보존 등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이 한 개라면 보존 등기도 한 건으로, 대장이 여러 개라면 보존 등기도 여러 건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부속 건물이 주된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대장이 따로 작성되었어요? 함께 작성되었어요? 함께 작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장이 따로 작성되어 있어야지만 따로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요. 자, 부속 건물은 주된 건축물 대장에 함께 등재해서 하나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다만 별도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대장이 각각 작성되어 있어야만 된다. 간단한 내용이죠. 제가 강조했던 대장 개수별 보존 등기라는 원칙을 기억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가 난이도가 상급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권이 소유권입니다. 이 대지권 등기는 토지를 건물에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지상권 설정 등기한 것만으로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 자, 그런데 이제 2번부터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먼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A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이 토지도 A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 있나요, 없나요? 대지 사용권이 있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 그럼 이 대지 사용권을 건물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총 몇 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죠? 총 4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지권을 몇 분에 몇씩 나눠줘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면적 비율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씩을
줘야 됩니다. 나머지도 4분의 1, 나머지도 4분의 1씩을 줘야 돼요. 그럼 합치면 이제 4분의 4로서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가 내가 가진 거 반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A가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분의 1만 대지권으로 하고요. 2분의 1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2분의 1만 대지권으로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원래 전체였으면 여기에 4분의 1을 줘야 되죠. 거기에 2분의 1을 하니까 8분의 1을 줍니다. 여기에도 8분의 1만 주는 거고요. 나머지도 다 8분의 1, 8분의 1. 자, 그러면 전체가 바로 8분의 4. 그럼 2분의 1만큼만 대지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딱 반만 대지권으로 씌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분의 1은 대지권이 아닌 것처럼 하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는 규약이 문제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을 만들면은 요 2분의 1은 빼먹고 나머지만 붙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자, 한 필의 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지분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빼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요,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또는 규약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규약 또는 공정증서까지 써줄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밑에 이제 3번과 4번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요 A 토지가 지금 두 개가 있네요. A 토지가 있고요. B 토지가 있습니다. 자, A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B 토지는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했네요. 자, 그냥 호수 두 개만 잡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2분의 1에 대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4번 지문은 토지 자체가 지금 보니까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2분의 1,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고요. 그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집합 건물을 신축해서 각각 또 2분의 1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반반씩 가지고 있죠. 건물도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여기 붙이면 공시 목적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한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불합리한 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토지도 반반 나눠가지고 건물도 반반 나눠가지니까요. 자, 그런데 왼쪽에는 불합리한 모습이 생겨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A 토지는요, 갑만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붙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건물에는 지금 을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을이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오해가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A 토지는 갑만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붙여버리면 을이 요 A 토지도 지분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착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붙이면요, 을은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갑은 여기에 없는데도 갑이 가진 것처럼 모습에 착오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지금 현재 소유가 단독 소유인데도 공유로 되어 있는 모습처럼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제대로 공시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요, 똑같이 공유 붙여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지도 공유하고 건물도 공유한다라면 충분히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토지 따로따로 소유하는데 건물만 공유를 한다라면 이때는 대지권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까다로웠어요. 정답은 3번 지문. 자, 이런 문제는요, 난이도가 극상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고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번 문제 틀렸다? 괜찮습니다. 합격에 지장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평가니까요, 남들이 틀리는 것 나도 같이 틀려도요, 합격에 지장 없습니다.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맞추는데 나 혼자 틀린다? 그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볼까요? 자, 대지 사용권은 권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따라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대지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A 토지와 을소유 B 토지에 구분 건물을 신축해서 각각 지분을 공유로 하는 대지권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지권 등기를 허용한다면 갑걸은요, 보세요. A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단독하죠? 갑이 단독이죠. 근데 이걸 붙일 수 있다면 A 토지에 대해서 B도, 다시 죄송합니다. A 토지에 대해서 을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 공시되잖아요. 실제로는 요 지금 A 토지는 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붙이게 되면 을도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기부 장부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집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청서 들어갑니다. 촉사서 들어갑니다. 통지서, 허가서, 확인조서 다 들어갑니다. 다만 요 폐쇄 등기부는 따로 관리죠. 자, 조금 더 쉽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신청서 띄어쓰기 몇 년 보관이죠? 5년인가요? 요 폐쇄 등기부는요, 몇 년 보관이죠? 30년인가요? 아니요, 영구이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집장에 폐쇄 등기부는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등기부의 부속서류가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입니다. 이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반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전쟁 정도 나거나 천재지변 정도가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 이의 신청서 접수장, 편철장 등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의 보존기간이 끝났으면 폐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자, 날짜 지났다고 바로 폐기할까요? 아니면 허락은 받고 폐기할까요? 허락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서 폐기한다. 허락받고 폐기한다.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장부의 보존기간은요,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자, 등기 신청의 각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추록집에 최근 법원 관련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고요. 똑같이 정답 지문이 되었습니다. 문제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각하를 할 때는요, 그 몇 호로 각하하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적은 결정의 방법으로 각하한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을 각하할 때 보시면, 자, 서류를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자, 우리 취하를 할 때는 모든 서류를 다 돌려줍니다. 각하할 때는요, 모든 서류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는 안 주고 첨부 서류는 줍니다. 신청서는 안 주고 보관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신청서에는 각하라고 쓴 다음에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보관합니다. 몇 년? 5년 동안 보관한다라는 거죠. 신청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보기 전에 4번으로 먼저 갈게요. 자, 등기한이 하필 제한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발견했다라면 등기를 수리해주면 안 되겠죠.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적소환청에 야,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내가 각하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해설 한번 볼게요. 자, 각하를 할 때는요, 이유를 적은 각하 결정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각하 결정문을요, 수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로 딱딱딱딱 입력해가지고요, 엔터 치면 각하 결정문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하 결정 원본을 만듭니다. 즉, 손으로 글자 쓰지 말고요, 컴퓨터 타이핑 쳐가지고 각하 결정 원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하를 할 때는요, 어떤 사유로 각하했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다. 줄 때는요,
문서로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각하 결정 등본을요, 직접 만나서 교부하거나 얼굴 맞추셨다면 야 잠깐만 기다려 각하 결정문 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별 우편 송달의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전자신청에 대한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등기 신청한 사람이 모든 자료를 데이터로 전송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각하 결정의 방식도요,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잘리는데요.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한다? 아니다라는 거죠. 컴퓨터로 고지하고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출력해가지고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한다라는 거. 자, 틀린 부분 체크했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우리 25번까지 한 번에 쭉 하고 마무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체크, 옳지 않은 거 체크.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를 말소를 할 때는요, 그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만약에 존재한다. 이 제3자라 하면요, 불이익 받는, 손해 입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이 손해 입는 자가 있으면 그자의 의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자의 승낙서를 제공해야 돼요. 승낙을 안 해주면 재판서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문서의 형식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넘어가고 먼저 옳은 지문부터 쭉 풀어볼게요. 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승낙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승낙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해 주지 않으면 판결받아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판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손해 입는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말소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하라는 의미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판결은요,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행 판결과 같은 판결 정본이나 또는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도 당연히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도 맞는 지문, 자, 3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에서 을을 거쳐서 병에게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갑에서 을로 넘어간 게 무효인 등기예요. 즉 위조 서류로 인해서 무효로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효 등기를 터잡아서 병의 등기가 격려가 되었네요. 이 병의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왜냐? 우리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를 터잡았다, 무효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 당연히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계속 누구한테 있는 거죠? 계속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갑은요,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돌릴 수 있고요.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병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친 상태에서 어디를 말소하려고 하죠?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넘긴 요 을의 등기를 지금 말소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등기는요, 연속의 원칙이에요. 넘어갈 때도 순차로 넘어갔으면 말소할 때도 순차로 말소돼야 됩니다.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병의 등기를 선말소해야 되는 것이지, 선말소에 대한 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요자가 등이관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요 지문은요, 뒤에 나오는 문제 또 나옵니다. 이 똑같은 지문을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2번 지문인데요. 2번 지문에 대한 해설 부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2번에서 1번 목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함은 손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항상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자, 그 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승낙해야 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 자, 밑에 그냥 2번 목차네요. 실체법상의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가 말소될 때는 현행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나 안 되나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 무효의 등기를 터잡은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실체법상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는요, 한번 보세요. 실체법상 무효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 108조에 기초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8조 2항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그 자한테서만큼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실질상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저당권자가 나타났어요. 선의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 관계에서는 유효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저당권을 말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승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선의라면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승낙 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자한테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체법에 따라서 승낙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자, 보통 위조 서류 원인 무효라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요. 2번 지문이에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없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제3자의 말소 등기에 대해서 자, 실제법상 승낙 의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환매특약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난이도가 살짝씩 올라갑니다. 자, 환매특약 등기라는 것은요, 지금은 내가 너한테 팔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사간다라는 의미의 약정이죠. 민법상 채권 계약이에요. 자, 그럼 환매특약 등기는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간다라는 특약이에요. 자, 따라서 팔았던 매도인이 특약상으로는 권리자가 됩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사갈게. 그 다음에 샀던 사람이 나중에 돌려줘야 될 의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샀던 사람이 의무자로서 신청하게 됩니다. 즉 환매권자, 이 환매권자는 당연히 매도인에 그대로 한정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3자로 환매권자로 하는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질문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이 환매권은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재산성이 있습니다. 재산성이 있다라는 것은 양도가 가능해요. 우리 소유권 재산권인가요? 재산권이니까 소유권 이전 양도 가능하고요. 가등기는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양도성이 있으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환매권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재산성,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를 전제로 이제 깔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는 자, 이러한 이전 등기도 항상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의무자, 권리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무자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환매권자가 환매특약 등기를 마쳤을 때 받은 등기필 정보이고, 자, 이전 등기는요, 특약에 다시 한 번 더 부기등기예요. 우리 환매특약이 부기등기로 들어가니까 그에 터잡은 부기등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자, 3번 보기 전에 4번 질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환매권은 재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죠. 그래서 이 환매권에 가압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요. 재산성이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 등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요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매권에 터잡은 가압류가 있네요. 자, 보세요. 요 환매권을 말소하려고 하는데 터잡은 게 있습니다. 요자는 손해가 생겨야 안 생겨요? 가압류도 소멸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자, 등이관 이단이다. 등이관이 맞습니다. 요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자의 승낙은 수리 요건이에요. 즉 승낙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승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자의 보세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나 승낙서가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도 말소할 수 없다. 승낙서 제공되면요, 환매특약 말소하면서 요 가압류는 직권 말소됩니다. 자, 3번과 관련해서 우리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3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요.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 행사 전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장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을 연상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도 당연히 말소의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단독 신청 말소라든지 직권 말소라든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동 신청 말소예요. 공동 신청 말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자,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 사람을 권리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응하지 않는다면 항상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결은요, 한번 잘 보세요. 요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요 권리를 없애니까 요 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소멸하는 사람이 의무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요 근저당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판결받아야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위 등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말소하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이 근저당권을 지우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 가지고는 요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요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전을 명하는 판결 가지고는 단독 신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 지문 보시면요. 자, 환매권자가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위 등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위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3자의 등기, 자, 제3자 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소위 등 판결 받았으면 소위 등만 단독, 말소 판결 받아야지만 말소 단독. 자, 이제 22번 근저당권 변경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형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채무자가 바뀐 것만으로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저당권자한테 손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손해가 발생하지만 이 당사자 사람 바뀐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언제나 부기등기이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마지막까지 암기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채권 최고액이 있어요. 이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있습니다. 자, 이 질권은요, 근저당권자가 1억 원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권을 설정한 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근저당권이 금액이 2억 원으로 증액되면은 손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늘어나니까 담보 가치가 좀 더 증가한 겁니다. 오히려 유리해지고요.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억 원에서 0.5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질권자는요, 1억을 받아야지만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빌려준 돈이 7천만 원입니다. 1억 원이면 7천만 원 충분히 받죠? 2억 원 늘어나도 충분히 받습니다. 손해 없어요. 하지만 5천만 원 줄어들면 내 2천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요자는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있다. 자, 이때 요 가로에 대한 요건은 제가 수리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리 요건이라는 것은 승낙이 있으면 수리하고 승낙이 없으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등기로도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제공하지 않으면 주등기로도 할 수 없다. 왜냐? 수리 요건이니까요.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은 어떻게 쓴다고요? 반드시 단일하게, 반드시 단일. 즉, 구분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보자마자 틀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별로 분할한다? 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다가 나중에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이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보니까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마치는 가압류권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의 소유권에 요만큼만
근저당권이 있다가 그 다음에 가압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근저당권의 범위가 위에까지 확장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 근저당권이 1번이고요. 가압류권자가 2번이었다면 1번이 확장되게 되면 2번은요.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담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요, 이제 지겹도록 많이 한 거죠. 근저당권 이전은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서 일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종속 일체성이라는 것은 주등기가 소멸하게 되면 부기등기도 따라서 소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설정 등기만 말소하면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폐쇄 등기 기록은요, 폐쇄가 되었다.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 등기부에는 어떠한 글자도 쓸 수 없고요. 모든 권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폐쇄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는요. 더 이상 그 등기부에는 어떠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현 등기 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다. 등기를 새롭게 할 수 없다. 따라서요. 멸실되어서 등기 기록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겁니다. 이 멸실이 되게 되면요. 민법 판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등기 없이도 모든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멸실 등기 되었다는 것은 근저당권도 이미 당연히 소멸해버린 거 굳이 말소 등기를 할 필요성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2번 맞는 지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 앞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한데요. 갑, 을, 병 순으로 순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반복되는 지문이 하나의 시험에 여러 번도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방으로 해서 원인 무효로 인한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고 할 때, 자, 등기도 순차로 가져갔다면 아까 말소도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도 순차로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말소하기 위해서는요,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2단이다? 아니라 선말소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자, 요거 이해가 어렵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갑, 을, 병 순차로 소유권이 연결되었다면 항상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 정답은 쉽네요. 4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말소 등기에 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소 등기에 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습니다. 그자 승낙서를 넣어야 되는데 이자의 승낙서가 제공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첨부 정보를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안 넣었습니다. 29조 9호 위반이에요. 등기를 해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직은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면, 자, 그러면 이 등기가는요,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에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으려면요, 29조 1호, 2호 위반일 때만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지, 지금은 29조 9호 위반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요 해설입니다. 자, 등기관은 각종 등기 신청서의 첨부 서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첨부할 서민이 누락되었거나 위조되었다라는 것은, 자, 등기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29조 9호로 우리가 각하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각종의 허가서, 각종의 승낙서 등이 누락되었다면 29조 9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말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29조 2호 1호 위반으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말소 등기를 다시 없앤 것도 다시 그러한 말소 등기는 1호 2호 위반은 당연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를 없던 것으로 되돌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직권 말소하는 것처럼 직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29조 9호는요, 승낙서만 없을 뿐 실제로는 둘 다 소멸했을 수도 있잖아요. 돈 다 갚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실체 관계상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등기관은 직권으로는 회복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지문이 좀 까다로운 지문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었지만 나머지로 우리가 소거법으로 충분히 대비는 가능하다. 난이도가 상급, 중상급이긴 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는 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죠.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뭐 팔 한두 개는 좀 내주더라도 목숨 부지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앞에서도 봤던 내용 아니었나요? 출제자가 자꾸 출제 냈던 거를 여러 지문에 여러 문제에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환매, 다시 말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어요.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승소한 놈이 하여야 한다 해서 틀린 지문이었죠. 왜냐? 승소, 패소, 의무자, 권리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권리자도 할 수 있고 의무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로서 민법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자. 확입니다. 이거 틀리신 분, 제 수업 듣고 여기 틀리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확정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판결의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한테 이전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지분이 제3자한테 이전되었다면 그 자는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승계 지분을 부여받아가지고 내 명의로 반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왜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내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기 막 가져가잖아요. 승계 지분 받아가지고 이미 내 단독 소유가 된 부분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지문.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중복 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요. 판례의 문구고요. 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원칙적으로요. 우리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처음에 등기가 되었으면 뒤에 등기가 들어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후등기가 무효예요. 하지만 항상 사기꾼들이 발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보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그때는 선등기가 무효. 그래서 결론은 원칙은 후등기가 무효, 예외적으로 선등기가 무효. 자, 그래서 보시면요. 먼저, 자, 이 먼저가 바로 선등기죠.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맞춰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즉 원칙은 뒤가 무효이다. 예외가 선등기가 무효이다. 동그라미 1번 맞는 지문이네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관이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때는 부동산 등기 규칙이 마련한 정리 절차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폐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실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냐? 이 등기관이 하는 거는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체 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잠정적인 정리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달리요, 보세요. 판결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판결에 따라서 정리한다는 것은 판사가 정리해 주는 겁니다. 판사는요, 실체관계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그 중복 등기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요 등기관이 처리하는 규칙은요, 요 내용이 영구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주문에서 이런 내용 수업 시간에도 강조드린 바가 있어요. 등기관이 하는 처리는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판결 받아와서 뒤집을 수 있다, 없다? 뒤집을 수 있다. 폐쇄한 거 부활시킬 수 있다. 요 3번, 다시 2번만 잘 연결하시면 요 3번도 같이 따라오는 지문이에요. 3번 틀렸습니다. 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서로 다릅니다. 이때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왜냐?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해설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판결에 따라서 정리할 때는 중복 등기가 영구적으로 해소됩니다. 왜냐? 실체관계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과 규칙은요, 등기관이 하는 거죠. 잠정적 해소에
불가하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판결에 따른 말소는요, 이 규칙에 따른 정리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그냥 판결에 따라서 말소 처리해서 폐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구별이 된다. 등기관과 법관, 재판관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모든 시험 보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면접장에서 뵐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면접반에 참석을 해서 면접까지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